일단 통합은 됐습니다. 통합은 됐는데 지금부터 통합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앞서 이제 서두에 이제 이낙연 대표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어떤 정체성이냐, 어떤 걸로 유권자 설득을 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한 이슈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뭐 탈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비판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개혁신당의 기본 노선과 가치는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 개인과 개혁신당이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은 네. 저 개인이 봤을 땐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세력은 네. 김영삼 대통령이 표방하는 보수적 자유주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보수 세력이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가 결합해가지고 운영되던 게 보수 정당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안에서 유승민과 이준석이라는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했던 개혁 보수라는 세력은요. 네. 자유주의에 가까운 세력들이에요. 자유주의. 예, 자유주의 세력에 가깝고 네. 이 자유주의 세력이 그러면 결국에는 보수주의자들과 같이 있을 때가 어떤 느낌이고 네. 분리해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냐를 보는 건데 네.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은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아예 진보 성향을 강하게 띠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뭉치는 세력은 자유주의에 가까운 세력들이 뭉치는 것이 아니야, 양당에서.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저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 보수층 지지자들에게 예. 당신들 민주당에서 누가 좀 마음에 드냐 그러면 이재명이 싫다 그래요. 예, 그러면 보수랑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명단을 찾아보면은 보통 나오는 게 뭐 김진표 의장님은 보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네. 예, 실제로 보수 성향이 강하시죠. 맞아요. 또. 예, 예. 그리고 보통 뭐 정세균 총리 예. 또 기업에서 활동하셨기 네. 때문에 그런 정서도 있고 김부겸 총리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낙연 총리도 보수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습성들 좀 갖고 계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오히려 그런 관점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총리라시고 이러면서 선명한 또 이제 또 민주당 계열의 색상을 네. 드러내면서 예. 지금 이낙연 총리와의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기본 노선은 자유주의 우파 정당이라고 이제 그렇죠. 근데 자유주의 규정을 하셨잖아요. 자유주의 노선이란 게 사실 딱 미국 민주당 정도 되는 노선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정치 지형 전체가 좀 약간 보수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굉장히 진보 정당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도 그릇이 두 개라 가지고 민주당이 자유주의 진보 정당으로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미국 민주당 정도의 스탠스가 네. 보수적 자유주의의 원래 색채가 강합니다. 그러면 개혁신당의 기본 노선은 미국 민주당 정도 되는 보수 노선이다. 자유주의 노선이다. 이런 그렇게 정도로 그렇죠. 규정을 자유주의적 노선이라 규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요. 예. 그럼 자유주의 노선의 이제 첫 번째 뭐냐? 자 그러면 예. 아까 김영삼 같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예. 대표적인 보수적 자유주의자로 기억되는데 예. YS가 그럼 집권하고 뭐했냐? 문민정부 집권하고 나서 뭐했냐? 하나회 청산을 뭐 그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예. 그 성경 유착도 문화나 있고. 콘텐츠에 대해 가지고 해금 조치를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다양성, 사회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네. 말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진정한 자유주의적 성향의 정치 세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류호정 의원 문제가 계속 제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토론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류호정 의원이 뭐 당의 주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가요? 아니면 없죠. 없어요? 네. 그럼 류호정 의원의 존재는 뭡니까? 류호정 의원이 그 오히려 우리 당에 이제 참여하는 이유는 개혁신당에 네. 참여한 이유는 사실 저한테 물어보기보다는 류호정 의원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네.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왜 류호정 의원을 왜 받았냐 이렇게 예. 말씀하세요. 왜 받았냐? 네, 근데 예. 저한테 만약 안 받는 옵션이 있었다면 검토해봤을 겁니다. 안 받을 수 있었으면은 안 받았을 것이다. 그런 옵션이 있었다면 검토해봤을 겁니다. 근데 예. 그 합당이란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하나씩 취사 선택해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류호정 의원이 그런 비슷한 성향의 사람의 가장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우리가 지적하는 거지. 네. 사실 보세요. 그 아까 제가 YS 얘기했지만 YS는 집권하자마자 김문수, 이재호 같은 정말 왼쪽 성향 민중당 출신 인사들 받아들이는 네, 그런 예.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 보면은 류호정 의원보다 훨씬 이질감이 드는 인사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거 국민의힘도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정당은 그 가입 자체를 막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정당의 가입 자체를 막는 게 오히려 반헌법적이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다만 류호정 의원이 본인과 생각이 다른 지지자와 당원이 많은 이 당에 들어온 이상 네. 어떤 전향적인 태도나 전향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계속 내지 않는다면은 우리 당원들이 그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류호정 의원 스스로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당원들이 류호정 의원을 우리 당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류호정 의원 지난 4년간 보여준 정치 행보 가운데 그 뭐 페미니즘 그다음에 그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 뭐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최근 보인 약간 어찌 보자면 정의당 안에서 보여주었던 뭐 기회주의적인 태도 이런 게 더 문제일까요? 어떤 게 더 문제? 저는 류호정 의원이 최근에 비례 사태 관련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일들이 예. 여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예. 전 류호정 의원이든 누구든 주장은 다 어떻게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주류적인 의사로 되기 위해서 각자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전장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요. 네. 전장현이 무슨 주장을 하든지 간에 그건 자유다. 하지만 휠체어로 지하철 막아 세워가지고 불편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 잘못이다. 이 구분해서 얘기하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뭐 류호정 의원이나 아니면 전장현 같은 주장을 우리 당에 와서 한다 그러면은 제가 좀 기분 나쁘게 표현하면은 뜻은 가상하지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이것을 아주 긴 호흡으로 설득해내거나 아니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당직이나 아니면은 공천 등으로 이렇게 가서 당원들 마음 얻을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류호정 의원 출마할 입장인데요. 공천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분당 갑에 출마를 선언했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있는 지역구인데 예. 분당 갑에서 도전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네, 그리고 그 안에 경쟁자가 생기면 경선이라는 걸 치러야 될 것이고요. 예. 근데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는 제가 누구 하나 콕 집어가지고 룰을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건 또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